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23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살생부 소식입니다. 하나의 살생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년에 12만 불부터 20만 불 사이에 고액을 받고 있는 좌파 관료 집단에 대한 살생부입니다. 이는 AAF라고 약칭되는 American Accountability Foundation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 갈랜더 법무부 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수장을 빼고도 10명을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USCIS의 운영 부국장인 코미 놀란, USCSI의 부국장인 제니퍼 히긴스, DHS의 차관보 로이스 번스타인 머레이, DHS 차관보 데니엘 델가르도, DOJ 이민판사 앤드류 사이즈, USCIS 변호사인 윌슨 오소리오, USCIS 정책분석가 쿠스텐 펠프, USCIS 부국장 캐트린 앤더슨, USCIS 변호사 레베카 그린, DOJ 휴스턴 판사인 노엘 샤프 등 10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 12만 불부터 18만 9천 불 사이의 국장 및 차관보급으로 DHS와 DOJ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 살생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경안보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배신한 좌파 관료 집단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최근에 1,500만 명이나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입국자들을 협조하여 미국 전체에 해악을 끼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국경을 수비해야 될 자들이 국경을 열어서 거꾸로 반역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권을 잡으면 맨 먼저 이들부터 숙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노라는 것이 있죠. Republic in the name only라고 하여 이니셜을 따서 라이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다이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Democrat in names only겠죠. 그 이유는 바로 경합주에서 상원에 출마하고 있는 2명의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정책을 배신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불을 들인 그들의 광고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2명의 후보는 바로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후보인 바케시 의원입니다. 그는 수십만 불을 들인 광고에서 프래킹을 자기는 지지하여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을 지지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부동층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것 같은 민주당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위스콘신에서는 타미 볼드윈 상원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산업에 미국 철강을 사용해야 된다는 주의를 자기도 지지하여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며 지역의 부동층의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대부분의 부동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어정쩡한 태도로 민주당은 무늬만 입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는 신발을 바꿔 신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보면 배신 행위에 해당하나 어쩔티비어 본인이 표심을 얻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무죄입니다. 좀 약삭빠르다 못해 얍삽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복의 땅 미국은 역시 축복의 땅인 모양입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알칸사스에서 약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전기 자동차가 쓸 수 있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알칸소 주정부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매장 추정치는 약 500 내지 1,500만 톤으로 지금 엑슨모빌에서는 지하 1200m에서 채굴하여 가동 시험 중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잭팟은 이 리튬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때 나오는 염수 폐수로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래킹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리튬을 생산한다는 결론이기도 하죠. 이거는 여러가지 공정을 거치는 중국제와는 달리 그 자리의 염소에서 직접 니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성과 경제성 모든 것에서 미국 측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환경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나 직접 생산되는 리튬에는 큰 환경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와 브롬이 풍부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일대가 때 아닌 리튬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아칸사스주 에너지부에서는 약 2억 2,500만 불의 지원금을 들여 이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25년 말까지 모든 시공을 마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30년간 전 세계 모든 전기자동차가 쓸 수 있는 리튬 생산량이기도 합니다. 알칸사스주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스탠다드 리튬과 란세스라고 하는 두 리튬 계열 회사와 엑슨모빌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기 자동차가 30년을 쓸 수 있다는 양이니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부 벨트에서는 더 채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무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에 의하여 자살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4살 된 아이가 AI 챗봇인 CAI에서 왕자의 게임에 나왔던 여성인 타르기엔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실과 가상을 착각을 하여 AI 챗봇에 나오는 그 여성의 캐릭터인 데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 양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켜 데니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데니가 사랑에 빠진 그에게 지금 곧 돌아오십시오 왕이시여 하고 이야기를 하니 옆에 보관되어 있던 아버지의 권총을 빼어 머리에 쏘아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의 부모는 이 AI 챗봇을 만든 노암 샤리즈와 데니엘 프레이타스가 중독성이 있고 위험한 AI를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을 착각한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라고 하며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편리함을 추구한 건 좋지만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도 발생하는 것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빈티지 패션으로 유명한 아버크롬비 앤 피스의 전직 CEO인 마이클 제프리와 그의 파트너인 매튜 스미스가 그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소개하고 주관하였던 포주와 함께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22일 마이클 제프리와 그의 동성 파트너인 매튜 스미스가 아버크롬비 피스의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간의 아버크롬비 앤 피스를 이끌며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전직 CEO인 마이클 제프리는 프랑스와 런던을 오가며 수년간에 걸쳐서 성매매 행위와 또는 성매매 행위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동부지검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플로리다에서 그들을 체포하였고 그들은 체포된 지 수시간 만에 보석금 1,000만 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들에 대한 추악한 행위가 하나하나 드러나겠지만 이들은 젊은 모델들을 성적인 놀이교로 삼아 성행위를 강요하고 또는 그들의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꾸짖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로 유명한 그가 이렇게 남색을 좋아하다 보니 아버크롬비 피스의 모델로 출연했던 많은 남자 모델들이 단체로 이들을 고소하였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추잡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